용산구민 여러분, 제9대 용산구 의회 전반기 활동이 끝났습니다. 13명의 용산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묻고 듣는 방송, 전지적 주민 시점 제9대 용산구 의회 의정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정은입니다. 저는 용산 FM에서 이야기 보따리와 60대 청년의 JR 여행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정이 2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산 FM에서 진행하는 각종 특별 방송을 두루 진행하고 있는 자칭 용산 FM의 팔방미인 박수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그 용산구 의회의 팔방미인인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정혜 의원님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용산에서 쭉 성장해온 찐 용산인, 동네 분들이 우리 자랑스러운 용산 키즈라고 불러주시는 용산구 비례대표 구의원 윤정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용산 키즈네요. 네.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의원님의 프로필을 좀 네. 보면서 사전조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좀 특별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 성동구청에서 소통 담당관을 하셨던데 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26살 때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10년이요? 네, 오래 했죠. 네. 국회에서 오래 일하면서 네.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두를 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국민들 곁에서 좀 더 가까이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네. 성동구청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또 기획하고 홍보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국회에 계시다가 구청에 계시다가 이제 진짜 구민 곁으로 네, 정말 가깝게 오셨는데요. 네, 이력이 정말 특이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 제9대 용산구 의회가 2022년 7월에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2년이 훌쩍 지나고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을 모신다 하면서 이제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 전반기 활동을 끝낸 지금 시점,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제가 용산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네. 사실 아직도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네. 이제 전반기에는 제가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용산의 안전,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생활 밀착형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조례도 제정을 하고 새로운 정책 제안도 많이 했는데요. 네.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루어진 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초선이에요. 네. 초선으로서 좀 더 남다른 그런 각오나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제가 중앙정부의 경험과 지자체의 경험을 둘 다 해보고 그렇죠.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법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두루 경험을 해본 상태여서 또 제가 또 지역 찐 토박이잖아요. 그렇죠. 네, 구민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구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의견들을 받아서 제가 함께 만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주민들과 정말 밀착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하루하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비례대표시더라고요. 그럼 비례대표면은 지역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과 뭔가 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비례대표랑 지역구 의원님들의 국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네. 다 똑같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네네네. 저는 비례대표다 보니까 되게 네. 장점이 많은데 우선 용산구 전역에 관심을 가지고 네.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더 많이 챙기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렇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균형감을 맞출 수 있고 네. 또 더 촘촘하게 다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좋고 네. 또 더 많은 구민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더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행복합니다. 어찌 보면 비례대표가 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전반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보람을 느꼈다. 아니면 또 이거는 정말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보람을 느낀 부분부터 한번 네. 들어볼까요? 저는 의정 활동을 네. 시작하면서부터 용산 구민들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리어 프리라는 정책이 용산구의 안전을 위해서 중심 시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지난 2년 동안 용산을 안전한 도시 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베리어 프리가 뭔가요? 배리어 프리는 말 네. 그대로 배리어 프리, 네. 장벽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장벽을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정책 네네. 개념인데 물리적으로는 경사로 같은 거 쉽게 표현하면 네네. 그리고 제도적이나 법률적인 부분은 뭐 자격증이나 시험 같은 부분 네. 그리고 인식 개선 같은 부분은 뭐 차별, 편견, 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네, 배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네. 뭐 생각해 보면 뭐 장애인을 위해서 뭐 장애인 그 경사로를 만든다 하면 네.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쵸. 훨씬 편하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이런 정책 정말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아쉬웠던 점은 네. 제가 이 배리어 프리 정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제 많은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 용산구에는 제대로 된 배리어 프리 정책이 없더라고요. 아쉽네요.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행이 많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시행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그렇죠. 걸로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용산구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고 싶다. 그래서 네, 늦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좀 시작해야 되고 네, 도시 구조랑 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네. 작년에는 3가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네, 3가지가 첫 번째는 이 출입구의 이름 정하기입니다. 출입구가 9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나 너무 많다 많아요. 보니 네. 네, 이름을 조금 정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내부에 계신 분들이 설명하실 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자동문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구청은 여전히 이제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 설치되어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턱이 많더라고요. 턱이. 그래서 구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주요한 출입문부터 해서 네네.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세 번째는 모두가 알아보기 쉬운 네. 동선 유도선을 그려놓자. 네. 이게 뭐냐면 병원 가면 바닥에 이렇게 그렇죠. 색깔로 맞아요. 네네. 그리고 차도 요즘 그렇고. 차선에 그 형광펜 네, 같은 안내선 같은 건데요. 맞아요. 구청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색각 이상자나 일반인 모두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동선 유도선을 설치하자고 요구를 했고 네. 감사하게도 집행부에서 저희 이런 배리어 프리 정책에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현재 자동문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유도선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제가 그 예전에 자원봉사 그 장애인 분들하고 이렇게 네. 야외에 나가는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휠체어를 끌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턱이 네. 1cm만 돼도 휠체어 이게 밀는 게 맞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네. 턱 없는 그런
거길 뭐라 그래야지. 아무튼 턱을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턱을 다 없애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기 상임위 활동에서 제가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름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특별한 뭐 이슈가 있었나요? 전반기 활동 중에?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산구 전역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것도 배리어 프리의 일환이죠. 네네. 그래서 먼저 홍보 포스터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네네. 네, 용산구 전체에 늘 용산 구정이 담긴 포스터가 365일 붙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을 하고 싶었어요. 네. 기존에는 이 포스터에 남녀노소만이 담겨 있는 포스터였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을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을 담자. 그래서 용산 구민들에게만큼은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공감을 해주셔서 현재 포스터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네. 용산에 진짜 글로벌 하잖아요. 네, 인적 맞아요. 구성이. 네. 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구민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구청은 원래 이제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진행은 되고 있었어요. 아까는 공무원들만 한 네. 거였네요. 근데 네. 이 인식 개선이라는 게 직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모든 구민에게 네. 필요한 거잖아요. 네, 환경이 네. 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구민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새로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민 대상으로 강연을 기획까지 했고 네. 첫 출발이다 보니까 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일까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버 박희 대표님을 좀 초청을 해서 네, 네, 알죠. 그분 네. 저기 전지적 참견 시점 네, 그거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네. 우리는 전지적 네. 주민 시점입니다. 네. 네. 그분이 그래서- 오셨어요? 네, 그분이 네, 음. 용산 구민이세요. 그러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용산 구민을 위한 강연에는 네. 당연히 가야죠 하면서 네, 와주셨는데 오. 그날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네. 정말 좋은 강연이었다. 어. 시간이 아깝지 않다. 어. 내가 너무 그동안 모르는 게 많았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인식 개선에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네. 걸 느끼셨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게 참 안타깝네요. 내년에는 꼭 함께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이제 1부 때 이렇게 네. 일부 코너를 진행하면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잠깐 쉬는 의미에서 음악을 듣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또 음악을 하나 정해주셨다고요? 네. 어떤 음악이었을까요? 네. 하늘에 모두 행복해져라입니다. 오, 네. 네. 이 음악 들으면 용산구민 다 행복해지는 거 맞죠? 그럼요. 네, 그럼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요즘 똑같은 너의 하루는 해낸 일 없이 마음만 바쁘게 지나가 버렸지.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별거 없고 특별할 일 없는 그저 그런 날들 말야. 그럴 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널 위한 이 노래로 우리 행복을 바래.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나를 아는 사람들 모두 다 하는 일
행복해져라 모두 다 이루어져라 나를 믿는 사람들 모두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두면 돼 지금 여러분은 마을라디오 용산 FM 전지적 주민 시점 용산구 의회 의정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 코너에서 윤정혜 의원님의 전반기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좀 심층적으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반기에 복지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하면서 뭐 조례도 많이 제정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의정 활동 중에 가장 알리고 싶은 거 이거다 하는 거 있으면 네.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네, 첫 번째는 전국 최초입니다. 오. 최초로 제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 이상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네. 네. 색각 이상자가 뭐지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자주 듣던 말이에요. 생맹, 그건 알죠. 색약자들 네. 이분들을 통틀어서 색각 이상자라고 합니다. 아. 네, 이렇게 특정 색상을 인지하기 조금 어렵거나 구분하기 조금 힘드신 분들을 색각 이상자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이분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닌 이상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정록색약이 많은데 이 정록색약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일상에서 보이는 교통신호, 네, 그다음에 빨간색하고 그쵸, 녹색. 네, 정록색약이니까, 네. 네, 공사장의 경고 표지판 같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어려워서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네. 또 파일럿이나 소방 네. 뭐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할 때도 네.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한이 있군요. 네. 그래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네. 대한민국 국민의 약 6%가 색각 이상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좀 디테일한 그런 통계 자료가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용산구만큼은 이 색각 이상자분이 좀 더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 네. 그래서 색각 이상자의 실태를 조사를 하고 네.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렌즈 등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담아서 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조례에 이제 네. 기사도 굉장히 크게 났는데요. 그래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그 기사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무슨 댓글이 있었을까요? 친구가 한참 지나서 캡처를 해서 줬는데 네. 저희 이 색각 이상자 지원 조례를 보고 저런 구의원이면 세금이 아깝지 않다. 오. 이거 정말 저 너무 감동받아서 제 네.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네. 이거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이름이 네. 좀 깁니다. 네.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이번 기회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 조례입니다. 길긴 하네요. 정말 길죠. 네.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요. 최초가 많군요. 네. 내용은 전기차 아시죠? 네, 알죠. 기존 전기차 충전 시설이 네. 휠체어나 뭐 이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충전기의 위치가 너무 높고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진입의 폭이 협소해서 네네. 이용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을 조금 보장해드리고자 네. 제가 조금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울시 최초로 제정된 네. 이 아무튼 긴 이 조례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 네, 조례 네, 네. 이 조례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진짜 감사한 일들이 많고 네. 행복하게 2년을 보냈다는 게 네. 제가 막 여기저기 혼자 막 뛰어다니고 막 검색하고 이메일 보내고 DM 보내고 막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몇몇 기업 관계자분들이 네. 저한테 관심을 보내주셨어요. 오. 그래서 이제 용산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율 중에 있는 일들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구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중에 확정되면 네. 용산 FM에서 발표하시는 걸로. 네, 불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의 이 최초의 조례였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조례가 최초의 행정으로 이런 이어지는 결과들을 보여드리게 돼서 네. 정말 감사하고 네. 저 자랑 하나 해도 될까요? 아유, 하세요. 네. 네. 이런 조례들을 제정을 하다 보니 네. 제가 당대표 1급 포상도 수여를 했습니다. 상까지 받으셨답니다, 네. 여러분. 초선인데. 네, 아마 더 열심히 국민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네, 상을 네. 주신 것 같아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수상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2건이나 있는 거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서치를 되게 많이 하고 네. 좀 어떤 경로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의 모든 조례 제정과 네. 이 정책 활동은 다 국민분들과 함께고 또 이런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말 유튜브, 드라마, 네. 예능 이런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례들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하고 네. 예능까지요? 네, 색각 이상자도 네. 예전에 그 더글로리 아시죠? 드라마요? 네, 네. 송혜교 나오고 네. 그거 보고 이렇게 색각 이상자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네. 그것들을 막 보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한 외국의 할아버지가 자녀분들한테 색각 이상자 안경을 선물을 받았는데 네. 정말 그 나이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이 이런 세상이 있을까라는 그런 표정으로 막 약간 막 감격에 겨운 표정을 막 지으셨는데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저 네, 사실 네. 잘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봤거든요. 네. 눈물이 정말 또르르르 이렇게 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하다 보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실태구나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유튜브도 네.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 용산 FM 네. 열심히 구독해서 네. 좋은 아이디어가 쏙쏙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반기에 이렇게 네. 용산구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셨는데 네. 이거 외에도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국가 비상 사태가 그렇죠. 선언될 만큼 네. 저출생으로 다들 걱정이시잖아요. 네. 근데 전국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특히 0.59명이라고 네. 합니다. 네, 이런 저출생 시대에도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부부들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제정이 네. 됐으면 얼만큼 어떤 부분에 얼만큼 그 지원이 될까요? 네, 난임 검진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네.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난임이라고 판정된 네. 사람들의 시술비만 네, 지원을 하는군요.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서울에서는 난임 검진비를 지원해주지 아직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에 계신 분들만큼은 이 네. 난임 검진비를 지원받으셔서 이 난임 시술을 위한 전 주기에 걸쳐서 네. 조금 지원을 받으시면 경제적으로든 그리고 심리적으로든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검진을 받아야 시술을 할 거니까 네네. 그 시작점을 네. 우리 용산구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네. 지원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네, 이게 난임이라는 게 원인이 네.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진비가 한 3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꽤 많이 나오네요. 꽤 많이 들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용산구에서는 최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네. 한 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복지부의 이제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네. 네, 용산구청과 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네. 초석을 다진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사업이니까 네. 복지부에서도 심의를 네. 통과시키겠죠. 네. 또 중요한 거 잘해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확보 네, 그쵸.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반기에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다면 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네. 또 부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연거퍼서 맡으셨는데 네. 운영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논의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의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숙지도 네.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회에서 돌아가는 뭐 회의나 여러 가지 결정돼야 하는 부분들을 다른 의원님들과 잘 조율해서 네. 의회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네, 부위원장 그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용산구에 정말 가볼 곳이 많더라고요. 네.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 네. 네. 또 용산공원. 네. 너무 또 좋잖아요. 네. 이런 용산구에 가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네. 혹시 오늘 그 찐 용산 퀴즈라고 하셨으니까 네. 히든 플레이스가 네. 있다면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곳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네. 이게 낮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 시간대를 달리해서. 네. 이게 저는 힐링과 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밤 산책을 한번 꼭 가족과 연인과 함께 네.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네. 이 적절하게 예쁜 조명들과 그리고 찻소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풀향기도 나고 네. 자연의 소리가 잘 들려요. 네. 그래서 마음을 조금 쉬고 싶으실 때나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실 때 네. 산책을 하면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자주 가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면 인사하는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주민들하고의 그 네. 밀착이 너무 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네. 또 민원을 또 네. 많이 접할 것 네. 같은데 이 민원 어떤 뭐 생각나는 민원이 있을까요? 네. 동네에 한 분이 네. 진짜 길거리에 서서 네.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음. 어렸을 적부터 알던 분이었거든요. 네. 정혜야 이러면서 어르신들 발톱 깎는 게 어려운 거 혹시 알고 있어? 이러길래 발톱 깎는 게 네. 어렵다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아래를 쳐다보고 이렇게 올리면 어지럽기도 하고 쉽지 않다. 그리고 눈도 좀 침침해져서 발톱을 깎다가 상처가 나는 일들도 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 발톱 깎아주는 사업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참신한데요? 그쵸. 발톱 네. 깎아주기. 네,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뭔가를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늘 네일 케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분 전환도 되고 네. 깔끔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손발톱 네일 케어 사업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벌써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어디서 하나요? 네. 올해 예산을 잡아서 네. 청파 노인복지관이랑 서울시립 용산 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르신들이 정말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으세요.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가면 막 안아주시고 네, 막 네. 등을 막 두드리면서 정말 네.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네. 웨이팅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사전 예약입니다. 아, 네. 어르신 사전 예약입니다. 네, 이걸 도와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리고 좋아해 네, 네. 주시는 어르신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윤정혜 의원님한테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음, 딱 두 가지인데요. 네, 두 가지입니다. 원래 하던 거 더 네.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좀 더 욕심도 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첫째는 이 배리어 프리의 정책 확산인데요. 네, 네. 배리어 프리를 주장해 왔는데 그 음. 용산구청사부터 시작을 했죠. 내부에서 네. 시작된 이 배리어 프리 정책을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를 좀 하려고 해요. 네.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까지 좀 확대를 해보려고 준비 중이고 네. 이 용산 구민분들은 물론이고 네. 용산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한 환경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용산이 확 바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네, 들어봐야죠.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네. 두 번째입니다. 음. 네. 용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 오. 변화입니다. 네, 투자를 네. 해야죠. 네, 네. 저는 용산의 미래가 아동, 청년,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초고령화 사회이고 그렇죠. 낮은 출생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처럼 하면 용산에 변화가 없으면 용산구의 미래도 불투명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아동과 청년, 여성에게 집중을 해야겠죠. 네. 제가 최근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과 이 테마공원을 순회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하는 것을 했는데요. 네. 네, 저는 부모, 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또한 제가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민해낸 건데요. 네. 용산구에 있는 공원과 놀이터를 테마를 가지고 재정비를 해 나가자. 네. 한 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매년 공원들이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 테마별로 재정비를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되고 난 이후에는 또 그곳을 지금 저희 문화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네. 노선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셔틀버스가 그 공원 있는 곳들을 조금 정류장을 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하자라는 네. 취지의 그 5분 발언이었는데 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발언 끝나자마자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부서랑 이야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 네. 쉽지는 않죠. 근데 민원부터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책임에 대한 조금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적극성 부분에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네네. 검토할 게 많겠죠. 네, 뭐. 그럼요. 당연히 많죠. 네. 뭔가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뭐 테마별로 하면 뭐 저 지역에는 이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없냐? 우리 지역에 왜 다른 지역 사람이 오냐? 뭐 이런 민원들을 넣을 것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용산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인식이 잘못된 거죠. 요즘 누구든 다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안 그래도 요즘 아파트 놀이터 텃세가 심하다는 기사들 많이 그러니까요. 보시죠. 문 걸어 잠그고. 네. 저는 그걸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지자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용산구청부터 네.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아직 해야 될 얘기가 또 좀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럼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용산 주차 문제도 심각하죠. 그래서 네.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네. 뭐 누군가가 다쳤다, 뭐 아이가 없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염려가 된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게 해야죠.
그게 그렇죠. 지자체의 역할이죠. 네, 네. 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든 뭐 이것 또한 그럼 인력 창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함께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집행부와 한번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용산구의 청년이 한 7만 5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심리적인 것만큼 중요한 게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 이게 투 트랙으로 잘 이루어져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작 본인에게는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뭔가를 하기 좋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네. 또 다 같이 뭔가를 모여서 하기 좋아하는 청년들, 이 두 부분을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 모든 정책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네.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 삶을 대하는 하루가 달라질 거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울증이나 뭐 범죄율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안전한 용산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시작과 끝이 안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에너제틱한 어, 용산이 네, 되길 네. 바랍니다. 아유, 네. 네.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그동안 네. 어떻게 참으셨어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다음에 꼭 다시 네. 모시는 걸로. 네. 네. 용산구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용산 FM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용산 FM은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주민들이 DJ도 하고 네. 또 편집도 하고 네. 홍보도 하고 섭외도 하고 아무튼 모든 게 다 마을 네. 주민들의 손으로 네. 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용산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용산 FM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해서 네,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네. 제가 용산 FM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봤는데 네. 정말 구민분들의 이런 열정에 놀랬고 네. 용산 FM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이런 마음에 조금 더 감동을 받았고 네. 근데 제가 너무 죄송하고 슬프게도 네. 오늘 여기 처음 방문을 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네. 처음 방문을 해가지고 네. 네, 앞으로 여기에 자주 와서 이 용산 FM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잘 들어보고 제가 그리고 저희 이제 용산구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또 도움을 네.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 하는 시간들을 많이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많은 네.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늘 윤정희 의원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용산구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방송국 용산 FM 의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윤정회 의원님을 네. 모셨습니다. 윤정희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용산 FM 진행자 안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같이 해주세요. 안녕. 안녕.